금강산림의 풍부한 수질과 유기질 함량이 높은 토지에서 재배한 고품질 쌀과 육질 단단한 인삼, 깊은 맛 자랑하는 장류가 유명한 충청북도 증평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역전의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농부 계세요. 부자농부의 정체를 찾아 산속까지 들어왔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안 보이네요. 소리 나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농업방송에서 왔는데요. 혹시 역전의 부자농부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부자농부 유준형입니다. 봐도 봐도 귀엽단 말이야, 얘는. 아니, 난데없이 혼잣말하는 부자농부. 설마 나무와? 어디지 수상합니다. 개미는 내가 다 털어내줄게.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안 보여요? 누구요? 이것들 말하는 건가요? 오늘의 주인공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입니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야, 너희들 진짜 오래간만이다. 그런데 이 애들이 주인공이라고요? 아니, 이 애들로 돈을 번다는 말씀이세요? 이 곤충들로 연매출 3억 2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애완곤충으로 부자된 유준영 씨를 소개합니다.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발효실, 사육실, 체험장 등등이 갖춰진 곤충 농장. 사슴벌레 14,000여 마리와 장수풍뎅이 10,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라는데 이 곤충들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농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달달한 꿀팁부터 공개한다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만나러 갑니다. 네? 신혼부부요? 아하! 농장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네요. 잘 있었나? 그런데 신혼부부는커녕 동그란 턱만 가득한 선반. 넓저가 잘 있었니? 위에 올라와 있네. 얘네들이 바로 신혼부부입니다. 아하! 너희들이 사슴벌레 신혼부부구나. 안녕. 이게 신혼방인데 여기서 2주 정도 같이 살다가 암컷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시킬 겁니다. 같이 키우게 되면 암컷이 알을 낳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은 여기 남고 암컷만 따로 옮겨주는 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짝짓기가 끝난 암수를 분리해 산란율을 높여라. 사육상자 여럿을 옮기는 부자농부. 2주간 짝짓기를 끝낸 암컷이 편안하게 알을 낳기 위해 마련한 산란용 상자라고 합니다. 신혼방에 비하면 산란방은 엄청 큰데요. 그런데 이미 뭐가 가득 차 있네요. 이거는 참나무 발효톱밥입니다. 보통 야생에서는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썩은 참나무 안에다가 알을 낳는데 톱밥을 발효시켜서 이 톱밥 속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발효 톱밥 위에 또 뭔가를 넣어줍니다. 이 플라스틱 망은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거는 노린목 대신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넣어줘야 얘네들이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노린목이 들어갈 공간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린목 대신에 이 망을 넣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란방에 꼭 필요하다는 이것. 뼈하고 구멍 뚫어 넣는 건 그것도 뭔가요? 곤충 전용으로 나온 젤리인데 야생에서는 사슴벌레들이 그 참나무 수액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곤충 전용으로 나오는 젤리를 참나무 수액 대신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산란방이 준비되면 이제 2주간의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수컷과 헤어져 산란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암컷 홀로 힘겨운 산란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야행성인 암컷,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개에서 50개 정도 낳는데 많을 때는 80개나 100개 정도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알을 낳고 또 암컷이 다른 통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야 할 시점을 알기 위해서 날짜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사육상자를 들고 나오는 부자농부. 다른 장비까지 챙겨 나오는데요. 아니 또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이거 엎어버리려고요. 네? 엎어버려요? 아니 곤충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던 부자농부, 살뜰이, 애지중지, 사육장 만들어주고 먹이주던 분 아니었나요? 진짜? 정말 리얼리? 그러고 보니 엎어버린다고요? 아, 이 안에는 사슴벌레 알하고 애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 따로 애벌레들 따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제가 오해를 했네요. 드디어 알과 애벌레가 있는 사육상자를 확 엎자. 하얗고 콩같이 생긴 녀석들이 콕콕 박혀서 꼬물꼬물 이 애벌레 맞네, 맞아. 알에서 2개월 동안 1령에서 2령으로 성장한 후 3령이 되는데요. 3령 애벌레는 동면한 경우 1년 후에나 번데기가 된 뒤에 성충이 된다고 합니다. 알부터 시작해서 애벌레, 번데기, 성충까지 성충이 되면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저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부터 다양한 식의 애벌레들은 한 통에 한 마리씩 넣는데요. 사슴벌레 애벌레는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을 포식하기 때문에 분리 사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그 좀 전에 전화 주셨었나요? 네. 아,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기대돼. 네, 여기에요. 먼저 들어가세요. 와, 돈도 비싸네.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것은 체험장을 가득 채운 곤충 표본들입니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곤충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곤충 구경하기 힘든 도시 아이들에게 좋은 곤충 체험이 되라고 마련한 공간이랍니다. 아가, 진짜 신기하지? 이제 생명의 좀 소중함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크는지 그런 걸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보여드릴게요. 책에서나 보던 곤충을 처음 보는 아이들. 제가 암컷. 선뜻 다가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저도 만져봐도 돼. 응. 저것보다 달라 조금 느낌. 나 뒤집었어. 예상 밖의 흥미를 갖는데요. 나무를 잡아 이렇게. 얘네 계속 탈출하려. 무서워. 사슴벌레 움직임 하나하나에 아주 눈이 반짝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엄마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키울 자신이 없고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움직여서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잘 모르겠어요. 또 보니까 낯서네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응. 엄청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곤충이 되게 무서웠는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재밌고 키우고 싶어요. 장수풍뎅이가 나무를 잘 타는 건 발에 발톱이 있어서라는 거. 수컷에는 뿔이 나 있고 암컷은 작고 뿔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고 알게 된 아이들. 책 10번 본 것보다 효과 만점. 잊지 못할 자연학습이 되겠죠. 벌써 손에 전해지는 곤충의 움직임도 익숙해졌답니다. 집에 앵무새도 키우는데 얘네하고 같이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아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죠. 엄마들의 걱정도 잦아들도록 부자농부는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사육상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가 그래서 잘 살 수 있게 제가 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썩은 참나무를 대신할 발효 톱밥에 놀이복과 먹이까지 채워주고 암수 한 상씩.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죠. 톱밥은 교체 안 해주면 돼요? 젤리가 톱밥에 묻은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때도 또 벌레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5개월 정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갈아주셔야 돼요. 걱정했던 것보다 손쉬운 사육법. 엄마도 아이들처럼 친해지기만 하면 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 친구를 든 두 손은 묵직한데 들뜬 마음 탓인지 발걸음은 가뿐합니다. 지금 판매된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세트 2개는 7만 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직거래 판매로만 1년에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 애완곤충 현장 판매로 연매출 4천만 원. 곤충을 키우는 일이 직업이 되고 또 큰 수익까지 올리게 된 지금, 그는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0살 때인데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강아지 키우는 거를 털이 날리고 하니까 반대를 하셔서 강아지 대신에 저희 어머니가 문구점에서 장수풍뎅이 한 쌍을 이제 사주셨었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곤충에 그 재미가 들려서 이제 계속 꾸준히 키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10살 소년에게 펼쳐진 곤충의 세계는 재미난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에는 점점 또 다른 곤충들이 생겼고 곤충마다 보이는 특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는 곤충 농장 운영에 대해 고민을 했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훈련 틈틈이 곤충을 공부하며 곤충 농장을 만드는 꿈을 키웠습니다.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이것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하는 유지 비용이 제가 집에서 키웠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뭐 몇 곱절 더 많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부모님 지원도 받고 제가 모아놨던 돈도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작은 곤충들이지만 사육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까지 지원해 주셨지만 늘 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충들이 산란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별 면목이 생겼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뭐 모아놓은 건 있었지만 사업을 할 정도로 많이 모아놓지 않았었어요. 정말 이렇게 믿고 지원을 해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농장을 찾아온 또 다른 발길. 와, 못 보던 것도 많이 생겼네. 이 뿔 너무 멋있다. 이건 뿔이 엄청 기네. 와, 이거 색깔이 참 신기하네. 아니 어쩐 일인지 방문객에게 무심한 부자 농부. 이거 한 잔 마시고. 오히려 음료까지 받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요즘 더워서 일하기 힘들지? 네 지금 너무 더웠고. 누구세요? 아 저희 어머니예요. 아, 어머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김도연 부자농부의 어머님이십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큰아들에게 첫 곤충을 사주신 장본인이시네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었어요. 뭐 공벌레라든지 개미 같은 거 잡아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하는 거 보고서 좀 곤충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장수풍뎅이 키워보라고 사줬었어요. 제가 그때는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부족했었어요. 젤리를 제대로 안 갈아주고 그래서 이제 초파리도 많이 생기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저녁을 먹다가 국그릇에 초파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키울 거면 다 갖다 버려 이렇게 좀 소리를 질렀었는데, 좀 그때 좀 위기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자간의 숱한 위기의 결말은 해피엔딩. 아들의 지독한 취미가 곤충 농장 사업으로 이어지고 수익이 생기면서 어머님의 호통은 달콤한 응원과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2억 정도만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다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적금도 깨고 대출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마련했어요. 노후 자금 아니에요? 예, 노후 자금이에요. 날씨가 더워, 그지? 요즘에 자꾸 비 오다가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산책도 하고, 어제 밤에도 화장실 데려다 주느냐고 비 쫄딱 맞고 고생했단 말이야. 또 누구랑 대화 중인가 했더니 애완견이랑 산책 나왔군요. 안녕 토니. 녀석 잘생겼다.
그래. 앉아. 힘들어. 아휴. 어이, 간식 먹자. 기다려. 먹어. 교육이 잘 돼 있네요. 뭐 말 듣고 싶을 때만 들어요. 어떨 때요? 뭐 간식이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을 때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손. 야. 먹어. 잘했어. 농장 일에 친구 만날 일이 부족해진 부자 농부에게 좋은 친구이자 말벗이라네요. 처음에는 더미가 없을 때는 혼자서 이제 새벽까지 농장에 있으면은 좀 외로웠었는데 그래도 이제 더미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는 외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제가 좀 뒷수습을 많이 하죠. 더미와의 짧은 휴식을 끝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농장 일을 시작하는 부자 농부. 입구부터 가득한 상자. 안으로 들어가면 더 빼곡합니다. 이곳은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가 돈 버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이요? 아, 돈 좋죠. 부자 농부, 돈 어떻게 버는지 좀 볼까요? 상자를 준비하고 놀이복에 먹이 젤리까지 곤충 사육용품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들이 지금 여기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포장해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 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곤충 사육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해 이익을 극대화하라. 곤충 사육에 관해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하는 부자 농부의 물류창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곤충들의 장난감 놀이모, 그리고 이 많은 포대자루는 발효톱밥이고요. 젤리통까지 있네요. 저희가 보관 중인 상품 종류만 해도 한 60가지가 있는데 보통 초보자들이 사육할 때 필요한 용품들은 여기 다 구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4개 추가 주문. 배송 담당을 하는 동료는 부자 농부와 좀 특별한 사이라네요. 저희 직원이자 친구예요.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친구분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또 하시네요? 친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연락해서 이제 친구 도와주려고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네, 뭐, 그러니까 공과 사를 다 구분할 줄 아는 거죠. 맞아요. 애완곤충 주문은 주로 곤충만 주문하는 경우보다는 사육용품과 함께 주문하기에 매출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데요. 곤충은 생존 환경을 완벽하게 갖춘 상자에 담겨 안전하게 발송되기에 배송 사고율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폭염이나 한파주의보 때 이때는 곤충이 아주 가끔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죽으면 저희가 확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포장해서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곤충 농장 4년 차지만 입소문을 탄 부자농부의 애완곤충은 봄물 터지듯 빠른 기간에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번 곤충 농장을 드나드는 택배 차량. 이 정도 물량이면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오늘 한 80박스 정도 나갔고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매출로는 연 1억 6천만 원 정도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농가 수익. 애완곤충 온라인 판매로 연매출 1억 6천만 원. 왔어. 모처럼 웃음소리가 들리는 곤충 농장. 아하! 척 보면 삼천리. 오늘 저녁은 엄청 맛있는 시간이 예상되는데요. 배꼽시계가 아우성을 칠 시간. 바베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기 다 친한 친구들이라서 오랜만에 제가 또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좀 불렀습니다. 이렇게 뒷감당을 누가 해? 그래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 기름진 것은 먹어줘야지. 맛있어. 맛있어. 저도 그렇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청춘들이 아직 뭐 취업도 힘들고 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럽죠. 많이 부럽죠. 특히 제일 부러운 게 그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청춘을 위하여! 그래요, 청춘들 파이팅입니다. 아자 아자. 유난히 어둠이 깊은 밤. 경이 이제 자야 돼. 어? 잘 자. 어? 잘 자. 사무실에 남을 더미와 밤인사를 나누고 뒤늦은 퇴근을 하려는 부자농부. 아니, 여긴 어디예요? 퇴근 안 해요? 워낙에 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일 끝나면 또 바로 퇴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농장에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본가로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졌다는 부자농부.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간단한 끼니거리와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해외 곤충 관련 영상들을 찾아본다는 부자농부. 이런 곤충도 있어요? 새삼 부자농부는 왜 곤충이 좋은지 궁금해지네요. 더미처럼 이렇게 뭐 감정적인 교감을 할 수는 없지만 키워가면서 제가 직접 이제 알도 받고 그 유충이나 뭐 성충 이렇게 단계별로 키워가는 과정에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멈추지 않은 청춘 유준영 부자농부. 깊은 밤도 아침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공기만큼 활기찬 곤충 농장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일찍부터 큰 대야를 챙겨나온 부자농부. 포대자루를 풀며 확 붓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나무 생톱밥이에요.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 애벌레들 밥인데 야생에서는 썩은 참나무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는 그 부엽토 속에서 부엽토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톱밥을 만들어 줄 거예요. 톱밥의 비법 공개 여부를 두고 촬영 전까지 고민이 많았던 유준영 부자농부. 과연 어디까지 공개해 줄까요? 발효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톱밥이 발효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영양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져온 재료들이에요. 미생물이 있고요. 밀기울이 들어가고요. 미생물이 발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밀도 들어있어요. 또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첨가제도 들어있습니다. 비밀의 첨가제? 어떤 비밀이에요? 이거는 농장마다 다 첨가하는 레시피가 다르고 곤충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이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농장의 경쟁력이에요. 부자농부 성공 비법 세 번째. 자체 제작 비법 발효 톱밥으로 최고의 곤충을 사육하라. 2년여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최적의 비율을 찾아낸 발효 톱밥. 곤충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시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수분량이 60에서 70% 정도는 돼야 제대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수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27살 농부라고 믿겠어요? 이렇게 꽉 차고 듬직한데 말이죠. 다 됐습니다. 어딘지 윤기까지 도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난 거죠? 아직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비법 재료들을 섞은 톱밥을 포대자루에 일정량씩 나눠 담아 어디론가 이동하는 부자농부. 새로 만든 톱밥을 창고에 넣었는데 아니 갑자기 시야가 뿌얘지는 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지금 이 발효실 내부가 온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온도가 지금 70도까지 올라가는데 미생물이 톱밥을 발효시키면서 톱밥 속에 있던 수분이 다 위로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발효 과정을 3개월간 거치고 나서야 진짜 비법 발효 톱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볼까요? 이게 발효가 다 끝난 건데요. 이렇게 하얗게 미생물들이 다 증식을 했습니다. 발효 전과 비교해 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농업 전문가에게도 인정받은 부자농부의 발효톱밥은 곧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50리터 한 포대 기준으로 4만 원입니다. 농장에서도 사용하고요. 개인이나 아니면 곤충 농장, 곤충샵 혹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발효톱밥 판매로 1년에 1억 2천만 원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발효톱밥 판매로 연 1억 2천만 원. 돈 되는 곤충 농장.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체험장으로 들어선 중년의 손님들. 빼곡한 곤충 표본에 탄성부터 터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곤충 채집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만히 있자. 네. 이분들은 곤충을 애완용으로 기를 것 같진 않은데 과연 부자농부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농부의 등장에 박수로 반기는 손님들. 어떤 분들이세요? 청주시 농업기술원에서 그 곤충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에 실습 체험이 있는데 그 실습 체험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하, 곤충 농장 창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나오신 분들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사육용품 하나하나를 접하는 자세가 아주 진지합니다. 이 수분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습도계가 있어요. 이렇게 딱 꽂아서 측정하는. 네, 그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이거는. 애완곤충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년의 예비 창업자들. 부자농부는 이분들이 귀한 시간과 자산을 쏟아부어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는 것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사 짓는 거하고 접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곤충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산업이라는 말이 들으니까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지만 부자농부의 곤충 농장은 10살 꼬마에서 시작해 17년의 애정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미래가 된 곤충 농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농부 농가 수익 총정리. 애완곤충 현장 판매 4천만 원, 애완곤충 온라인 판매 1억 6천만 원, 발효톱밥 판매 1억 2천만 원, 총 연매출 3억 2천만 원. 유준용 애완곤충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복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짝짓기가 끝난 암수를 분리, 산란율을 높여라. 두 번째, 곤충 사육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급해 이익을 극대화하라. 세 번째, 자체 제작 비법 발효톱밥으로 최고의 곤충을 사육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곤충이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대중화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 인식들을 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곤충이 대중화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곤충과 교감하던 10살 어린이의 꿈이 대규모 곤충 농장으로 이루어졌듯이 유준영 부자농부의 애완곤충 대중화도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역전의 부자농부TV 응원하겠습니다.